안녕하세요. 또 코로나 사태로 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이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나마 이 영상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이 스마트폰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다 더 촬영을 잘 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내가 찍은 그 사진을 잘 보정하는 법, 그것을 중점으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잘 찍으려면 일단 스마트폰을 잡아야 되겠죠. 그,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주로 찍죠. 그런데 이제 한 손으로 찍게 되면 내가 찍는 순간 이 스마트폰이 떨림 현상이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은 두 손으로 잡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찍을 때 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두 손으로 파지해서 찍는 법에 습관화하시면 그 이 사진의 품질, 퀄리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몸은 안정된 자세로 가능한 두 손으로 잡고 찍는다. 이것이 내가 사진을 보다 더 스마트폰으로 잘 찍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촬영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터치를 딱 했을 때 찰칵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카메라보다 그 찰칵 소리 반응이 살짝 늦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스마트폰은 이 전문적인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그런 전문적인 카메라보다 반응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찍었을 때 찰칵 소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물을 이렇게 찍었을 때 찰칵하고 이렇게 바로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찰칵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음 행동을 취해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촬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능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좋은 팁입니다. 수직 수평을 잘 맞춘다. 사진의 구도 공부를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좀 했죠. 그 구도, 뭐 3분할 구도, 뭐 대각선 구도, 수평 구도 이런 거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항상 사진은 수직 수평 구도를 잘 맞추시면 좋습니다. 사진이 여기는 이제 이 사진의 수평은 이렇게 물안개 피는 대략 물의 선이겠죠. 그 수평을 내 사진의 프레임 안에서 어느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서 있는 나무라든지 서 있는 사람의 수직, 이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야 내 사진이 안정되어 보이고 좋은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면 수업할 때 그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라고 그걸 세 번째 촬영법에 넣었습니다. 이 바다 사진이죠. 바다 사진은 또 저 멀리 수평선에 이렇게 그걸 잡고 해야 이 풍경 사진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초점을 잘 맞춘다.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사진이 흐립니다. 그래, 이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죠. 제가. 그러면 사람이 그 주제이면 당연히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혹은 읽고 있는 책이 그 무엇인가라고 알려주려고 하면 요 읽고 있는 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건 내가 내 사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인물 사진만 찍는 건다면 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당연히 인물 사진은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꽃, 인물을 찍을 때는 눈에 초점을 맞추지만 꽃을 찍으면 이 꽃술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 역시 여기에 이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터치를 하시고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움직이지 않고 찍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뭐 주로 여러 가지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풍경 사진도 하고 야생화도 뭐 찍고 또는 우리 주변에 그 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찍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찍는 것이 인물 사진이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찍은 사진을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인물 사진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이 풍경 사진이지 싶고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을 몇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은 눈에 초점을 맞춘다. 당연하겠죠? 눈에 초점을 맞춰야 그 인물이 살아납니다. 인물의 그 가장 우리 사람 눈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그 눈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인물에 다가서서 찍습니다. 인물을 너무 멀리 두고 찍으면 내가 그 사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 보시면 저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찍어본 원본을 이렇게 보면 인물이 너무 작게 나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인물에 다가가서 찍는데 이때 너무 다가가면 그 인물이 왜곡됩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사람 너무 가까이 대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이쁜 얼굴이 조금 찌그러져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더 다가가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사람의 눈 혹은 뭐 코, 사람의 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그 초접사, 클로즈업 한다. 이럴 때는 뭐 당연히 다가가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이쁘게 찍는다라고 했을 때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셔서 찍으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웃포커싱 기능을 이용한다. 우리 스마트폰에 아웃포커싱 기능이 있다고 이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데 실제 촬영할 때는 바빠서 혹은 깜빡 잊고 그냥 자꾸 촬영해 버릇합니다. 인물만 두각을 하고 싶을 때는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해서 찍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습니다. 망원 기능을 이용해 본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을 풍경과 함께 찍다 보니까 좀 혹은
촬영자의 위치 때문에 촬영자가 인물로부터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그럴 때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망원 기능을 이용해서 찍습니다. 망원 경우가 없는 경우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이렇게 망원 기능이 되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인물을 찍을 때 인물의 배경에 잡다한 선이 지나가지 않게 한다. 이것도 사진의 구도 공부를 할 때, 또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법을 강의를 할 때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특히 인물의 목부터 머리 부분의 배경이 깔끔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전기선이라든지 뭐 전봇대라든지 이러한 그 불필요한 선들이 지나가면 그 인물이 죽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의 왜곡을 없애려면 화면의 중심부에, 즉 이렇게 내 스마트폰이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인 화면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교차선을 걷을 때 이 중심부에 인물의 얼굴을 배치하고 뭐 그러면 몸은 요 아래고 다리는 이렇게 아래로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찍으시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화면의 중앙에, 즉 이 화면의 중앙에 얼굴 부분을 두고 다리 부분은 아래에 둔다. 그러면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이 인물은 왜곡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렸습니다. 자, 사진으로 볼까요? 이렇게 사람을 찍을 때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야 이 사람, 이제 얘는 어린 아기죠. 그래야 이 사진이 선명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웃포커싱을 하면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를 찍을 때 요 뒤에 이 배경이 지금 살짝 아련하게 보이죠. 이것이 아웃포커싱이죠. 그래서 이 인물이 더 두드러지게 사는 겁니다. 초점은 당연히 눈에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물론 전신 사진도 찍습니다만 혹은 뭐 이렇게 잘라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 증명사진처럼 가능한 상반신은 다 넣으시는 게 아름다운 인물 사진이 됩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찍고자 하는 이 사각 안에 인물은 얼굴 부분이 이 중앙에 오도록 해서 찍으셔야 이 얼굴 부분의 왜곡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아래에 오셔야 그 사진이 그 다리도 더 길어지는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 사람을 찍는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찍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다리 부분을 요 끝에까지 올려오도록 찍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찍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찍고자 할 때 이 지금 요 이렇게 위에 보면 스마트폰을 약간 위로 기울였죠.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을 때 옆에서 보면 화면 옆에서 보면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올려 찍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약간 올려 찍으면 그러려면 만약에 인물이 서 있으면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 화면에 중앙에 얼굴 부분을 놓고 이 다리 부분은 이 하단부에 배치하면 실제 인물보다 얼굴은 그 좀 왜소하게, 즉 그 갸냘프게 이쁘게 찍히고 이 다리는 원래 인물보다 약간
길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아마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역광 촬영 시 화면에 빛이 들어가는 경우 다른 한 손으로 렌즈의 빛을 가려준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촬영을 할 때 역광 촬영할 때 태양빛이 이 렌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사진이 뿌옇게 나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는다면 태양이 이쪽에서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 태양빛을 이렇게 가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렌즈로 들어가는 빛이 있으면 내 사진이 뿌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나 해가 막 뜰 무렵 어둡죠. 그 다음에 실내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실제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 많이 어둡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낮에도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이 낮에도 삼각대를 사용하면 품질이 더 좋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는 경우 셔터는 무선 릴리즈나 혹은 스마트폰에 타임 셔터가 있죠. 세팅을 하면 뭐 2초에 찍힌다든지 뭐 5초에 찍힌다든지 12초에 찍힌다든지 우리가 가끔 단체 사진 같은 거 이용할 때 자기도 빠지지 않게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삼각대와 무선 릴리즈는 원래 두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대는 이렇게 작은 삼각대도 있겠죠. 어디 뭐 책상 위나 이렇게 뭐 올려놓을 무채가 있다면 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찍는 거. 내가 손으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유효하고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즘에는 시중에. 그래서 들고 찍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놓고 이 자체에 대개는 무선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하나씩 더불어 오죠. 그 버튼을 사용해서 누르는 것이 스마트폰을 직접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사진이 덜 흔들리고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전문적이면 이 삼각대가 조금 좋은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놓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함께 셀카를 하는데도 유용을 하고 내 사진을 보다 더 안 흔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셔터 속도가 안 나오면 자기가 아무리 안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 사람은 숨이라는 걸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그 흔들림에 의해서 이 피사체들이 더 흔들린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화면에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한 화면에 너무 많은 피사체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내가 뭐를 찍었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뭐 어느 부분을 찍은 것인지 이 바퀴를 찍은 것인지 여기 무슨 가스통을 찍은 것인지 이 부분을 찍은 것인지 이 한 화면에 너무 복잡한 화면을 넣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 격자선을 이용하면 구도를 잡기에도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격자선을 사용해서 좋은 구도를 찍으면 내 사진이 안정된다고 그랬죠. 그 격자선을 사용할 때 가운데 네 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 네 점 중 하나에 가능한 주제 위치를 두면 좋은 구도다. 이런 얘기를 배운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즉, 내 스마트폰에 격자선을 나타나게 해서 주제를 A, B, C, D 중 어느 곳에 위치를 하면 좋겠죠.
지금 여기는 능선의 사진인데 능선의 사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그 나무가 주제라면 이 나무를 이 꼭지점에 이렇게 두는 것이 전체적인 구도에 안정이 된 좋은 스마트폰 사진이다. 이 이야기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프레임 안에 이렇게 가능하면 이 격자선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을 하시면 보다 더 안정된 구도의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이 격자선을 스마트폰에 나타나게 평소에 해놓고 사진 촬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터치한 것이 초점이며 그 터치된 부분의 노출을 자동 측정하여서 촬영이 됩니다. 즉 이렇게 이게 밀레 전역종 사진이죠. 사실은 그림이죠. 이제 그림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터치를 이 부분을 하면 이 기도하는 여자분의 그 노출, 초점 이게 동시에 맞춰져서 찍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복잡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내가 터치를 이 부분을 하면 이 부분의 노출, 초점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알아서 맞춰서 찰칵하고 찍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즘에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죠. 재활용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찍는데 이 써 있는 자동차를 터치하면 자동차가 찍히겠죠. 자동차의 노출, 초점이 맞추겠죠. 이, 여기 지금 가시는 어머님의 터치를 하면 이 어머님의 초점, 노출이 맞추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찍어야 하는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주제가 있고 내가 찍은 사진이 어떤 이야기가 있고 공감이 되고 내가 찍은 사진이 다른 사람이 딱 보고 이거 이런 뜻이구나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또 내가 찍은 사진이 구도가 안정돼 있어요. 구도가 산만하지 않고 아주 안정된 구도가 돼 있고 내가 찍은 사진의 품질, 쿼틀리티가 좋으면 그 사진은 정말 잘 찍은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수평선이 잘 맞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평선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이제 수평선이고. 그리고 그 사진에 지금 말을 타고 가는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진행방이 여기니까 앞에 여백이 이렇게 주은 사진이죠. 딱 저녁 나절 이 한가로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말을 운동하는 를 시키는 장면인데 어떤 이런 이제 여기 보면 억새가 있는 걸 보면 가을이죠. 가을에 가을 저녁 나절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마치 서양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은행나무 잎이 막 졌죠. 그 은행나무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죠. 이것이 전문가 카메라든 스마트폰이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추억을 만드는 인생샷을 한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름답게 지고 있는 가을 어느 날. 그래서 딱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단순한 사진입니다. 단순한 사진인데 이제 연꽃잎인데 이 사진을 보면 처량함, 이제 또 이제 마지막 가는 그까지 아름다움, 그런 것들 이게 감상자와 더불어서 어떤 공감을 하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다 더 잘 찍는 방법이 대면 수업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이것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펴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지금 이제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늘 내 몸에 붙어 다니는 아주 좋은 필수적인 기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사진을 찍는 것, 보다 더 많이 찍어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잘 찍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찍은 그 사진을 가장 많이 쓰는 보정 어플인 스냅시드를 깔아서 스냅시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정을 해서 저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